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이미지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미지의 너비가, 이미지가 같이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봤죠. 그에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딴 걸 좀 해볼 게 있는데, 이미지 태그에 우리가 src set이라는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공부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 너비 값은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뭡니까? 이 맥스 위드스 값을 지정을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가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크기를 줄여서 우리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 표시를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게 반응형 웹이니까.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크기만 줄여서 모바일에 표시하더라도 파일 사이즈는 크겠죠. 만약에 고해상도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울러 또 모바일에서 화면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면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우리가 텍스트 내용까지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태그 안에 우리가 src, source set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화면 너비 값을 픽셀 밀도에 따라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따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변 이미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자, 컨트롤 S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에서 자, EX07이 되겠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탭키를 눌러주고 위에 있는 가변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2번 해서 이거는 우리가 src set 그죠? 속성을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속성.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이미지가 우리가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냥 일반 이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요. 한번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죠. 예, 여기에 자 이미지, 자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한번 보시면 여기 우측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 펜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640에 426이고 크기가 15.7KB 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 놈은 펜슬 HD는 640에 426인데 50.06KB를 가지고 있는 얘보다 무려 한 50.6메가니까 한 3배 이상 얘가 해상도가 높겠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면 얘는 요렇게 되죠, 그죠? 그냥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죠. 요렇게, 그죠? 화면이 요렇게 나온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보죠. 얘를 한번 보면, 자, 확대를, 겉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선명도가, 픽셀의 개수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해상도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대를 하더라도 좀 선명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서 자 우리 HTML 작업 폴더, 그죠? HTML 작업 폴더가 어디 갔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반응형 웹에 제가 이미지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붙여 넣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씁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 메타 태그 이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메타 태그하고 여기에다가 네임 속성에다가 뷰포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속성에다가 자, 위드스를 디바이스 기계의 위드스와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하고 대시 스케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초기 값을 1로 세팅을 해주고 메타 태그를 닫아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자,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이미지에 어차피 블록 레벨 요소가 아니라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미지 해서 우리가 펜스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rc set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src set 이렇게 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mages 이거는 지금 따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fence 합니다. fence 이렇게 fence 하고 아까 파일 이름이 HD였죠. HD 맞네요. 그래서 HD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할 거냐? 2픽셀이 아니라 2배로 우리가 밀집도를 높이겠다. 그래, Alt 대체 텍스트는 뭐 색연필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과연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번 봅니다. 보면 자, 지금 어때요? 얘가 지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표시가 됐는지, 그죠? 검사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컴패티드를 보면 따로 지금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얘는 요게 지금 현재 JPG 요게 지금 현재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미지. 그러니까 첫 번째 src라고 넣었던 얘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디바이스를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레펀시브 이거를 우리가 갤럭시 5로 이용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얘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이미지 src set을 가지고 우리가 이 src set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면의 너비 값이나 픽셀의 밀도에 따라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본형 타입이 이미지 src하고 이미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클릭을 해서 검사가 아니라 페이지 그림 속성이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요거를 닫아보고요. 자, 요거 이미지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죠. 어떤 게 쓰였는지. 자, 펜슬 JPG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펜슬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검사 도구에 들어가서 자, 요 놈을 해서 갤럭시 S5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니까 자, 얘는 이게 아니죠. 자, 요 클릭을 해보면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안 되는데 이미지 저장인데
다른 이미지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검사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쓰여져 있는데요. 얘가 지금 보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고 뒤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레퍼젠티브 색연필 제품,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웹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펜슬이라는 우리가 저해상도 15.6KB 짜리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요거를 줄여서 우리가 봐도 이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바일에서 지금 모바일 환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뭐죠?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자,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자, 페이지 소스 보는데 여기도 역시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소스를 한번 봅시다. 소스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미디어 쿼리에 대한 속성을 따로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실제 이 src 셋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다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 쿼리에서 사용을 할 때 화면 크기를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할 건데요. 화면 크기를 줄이다 보면 점점 적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픽셀, 위드스, 너비에 따라서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src 셋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제 픽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태그에 이제 우리가 src 속성과 그리고 픽처 태그 안에 우리가 소스 태그에 src 셋을 이용을 해서 그 미디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 너비, 윈도우 너비에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이 각각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속성이 바로 src 셋이라는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한 줄을 적었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알아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요 부분, 이거는 픽셀 밀도를 2 곱하기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2x, 그죠? 일단 src 셋부터 봐야 되겠네요. src 셋 속성, 그죠? 이놈은 뭐냐? 이 속성은 뭐죠? 고해상도 이미지를 크기만 줄여서 모바일에, 그죠?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뭐죠?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텍스트를 표현하고 있다면 텍스트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줄이기 때문에, 그죠? 알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src 셋 이 속성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때, 그죠? 이때 이게 아니죠. 요렇게 하죠. 자, 일반 src 속성이라고 할게요. 이미지 태그에서 일반 src 속성은 이렇게 오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텍스트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src set이라는 속성입니다. 속성이다. 이 속성은 결국에는 뭡니까? 얘는 이 속성을 이 src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는 화면 너비, 그죠? 화면 너비 값이나 픽셀 밀도에 따라 우리가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픽셀 밀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픽셀 밀도, 지금 여기서 픽셀 밀도는 얘를 나타내는데요. 얘를 나타내는데 얘가 지금 2x로 되어 있죠. 기본은 1x예요. 그죠? 그래서 2x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픽셀 밀도가 2라는 것은 뭡니까? 1일 때보다 라는 것은 1일 때보다, 그죠? 1일 때보다 당연히 2배겠죠. 픽셀 수가 2배라는 의미가 된다. 그죠? 의미가 된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픽셀 밀도가 지금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의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상도는 뛰어날 수밖에 없죠. 뛰어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반응형 웹, 모바일 특히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src set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src set에 대한 특징을 일단 알아봤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src set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 그러한 소스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여기에 반응형 웹에 자 EX08 하면 되겠다, 그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탭하고 위 여기에서 가변 이미지 3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고 3 이렇게 합니다. 3하고 픽처, 그죠? 픽처 태그 그리고 src set 소스 태그하고, 그죠? 소스 태그 그리고 src set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또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 이미지를 어떤 걸 쓸 거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아니죠. 자, 우리가 써야 될 게 어디 갔죠? 이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있네요. 작업 14에서 이미지즈. 자, 여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과 동일한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샵이라는 샵 라지, 샵 라지, 샵 미디엄, 샵 스몰 이렇게 있죠. 근데 샵 라지를 한번 보세요. 얘는 1279490이에요. 그죠? 그리고 142KB. 얘는 미디엄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142KB고, 그리고 얘는 600에 280이다. 그죠? 아마 태블릿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49.1KB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스몰이니까 모바일에 나타내겠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얘는 310이고 29.5픽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화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아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웹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얘는 해상도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태블릿 PC, 그죠? 태블릿에 나타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얘도 역시 자, 그렇게 뭐 깨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그죠? 맞습니까? 왜? 디바이스 자체가 PC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디에 표현할 거? 모바일에 표현할 거는 얘도 역시 확인을 해보면 깨지는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통상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비트맵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 그거는 계층을 이렇게 계단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깨져 보입니다. 요즘에도 아직 많이 있기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여튼 요즘에는 전부 다 대다수가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레스터라고도 하고요. 자, 여튼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반응을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 D 드라이브에 자, HTML5 작업에 반응형 웹에 이미지즈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 넣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소스 태그를 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메타 태그는 위에서 이제 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계속 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알겠죠? 왜냐?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픽처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픽처. 자, 픽처가 지금 안 나온다. 그죠? 자동 완성이. 그래서 픽처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src set이라는 우리 속성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images 하고 shop 하고 대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보고 치죠. 잘. 그죠? shop 하고 자, images 하고 large 하고 shop large죠. 그죠? large.jpg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디어라는 속성이 있어요. 소스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뒤에 이제 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미디어 커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미디어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min width 속성을 min width가 뭐예요? 최소값이죠. 그래서 min width가 1024 픽셀 1024 픽셀 이상이면 이 이미지를 표식해라 이 뜻입니다. 이 이미지를 아시겠죠? 1024 이상이라면 그럼 대다수 1024 이상이면 뭡니까? 그렇죠. 뭐죠? 브라우저 우리 PC 전용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large가 아니라 만약에 768 이상이고 1024 미만이라면 뭐예요? 태블릿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미디엄이라고 미디엄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갖다 대보고요. 들어오는지. 자, 들어오고 있고 600에 280 픽셀이라고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얘는 1279에 49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민위드스에다가 얘는 320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모바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그러면 저장을 하고 자, 갖다 대보면 310에 278입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조건에도 안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지 태그를 하나 써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그래서 images, 샵을 제가 또 안 해놨네요. 그냥, 아까 이미지가 여기 있죠. 요 샵이라는 요 기본 이미지 800에 306 요거를 나타내게끔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역시, 우리가 아까
이미지즈 폴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옮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뒀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샵이라고 나오죠. 샵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타일 속성을 인라인으로 줘가지고, 자, 위드스를 주도록 할게요. 위드스 해서 얘를 100%로 지정을 하게 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가변 이미지처럼 같이 줄어들어 가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류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 지금 소스 태그에서 뭐 이렇게 안 닫혔다고 하는데요. 소스는 상관없어요. 소스 태그는 그냥 끝 태그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자, 얘는 지금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그러면 저장을 해 볼게요. 얘는 라지가 나온다, 그죠? 라지, 그죠? 라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줄여보죠. 이만큼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몇 픽셀인지는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미지로 저장 이렇게 하니까, 자, 스몰이 됐죠. 이거는 310픽셀, 320픽셀 이상, 그리고 768 미만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조금 더 키워보죠. 이렇게 키워보니까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디엄이 나오죠. 얘는 768에서 1024 미만이다. 이 해상도가 맞는지 확인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F11을 눌러보면, 자, 지금 10 여기에서 위드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컴퓨티드가 어디 갔죠? 이렇게 있으면 컴퓨티드 해서, 자, 위드스가 지금 645 픽셀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다운로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스몰이 되겠죠. 이렇게 스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좀 늘리면, 이렇게 좀 늘리면, 자, 디스플레이가 위드스가 740, 좀 이것도 스몰이 되겠죠. 요거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834가 됐어요. 그럼 이걸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면 이제 미디움이 다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걸 완전 1024보다 더 높게 해서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고 컴퓨티드를 한번 보면, 얘가 지금 1024를 넘었죠.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면, 자, 샵 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형이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픽처 태그와 src 셋, 소스 태그 안에 src 셋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디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어떻게 반응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픽처 태그는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제가 브라켓에서 이거 지금 지원하는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다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이 픽처 태그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를 엣지 태그로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제가 엣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엣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엣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엣지를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닫았고요. 나중에 요렇게 닫고 줄여볼게요. 줄여보니까 이제 엣지는 아마 이제 되겠죠. 옛날에 버전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저장 하니까
미디엄이 됐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볼까요? 이미지 저장하니까 스몰 되네요. 그죠? 엣지에서도 지금은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디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형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 실제 이렇게는 크게는 잘 안 쓰고요.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자체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미디어 쿼리를 배워두기 전에 이러한 미디어 속성에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가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픽처 태그는 웹 표준 태그로 포함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태그의 브라켓에서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HTML5의 5.1에서부터 얘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픽처 태그, 그죠? 이 픽처 태그는 HTML5의 5.1 버전부터 뭡니까? 웹 표준으로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면서 이제 픽처 태그는 태그와 그리고 얘는 소스 태그, 그죠? 소스 태그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 소스 태그 많이 봤다, 그죠? 오디오하고 비디오 태그하고 같이 항상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소스 태그와 함께 사용해서 화면 해상도뿐만 아니라 화면 너비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다른 이미지 파일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디어 이 속성은 보셨다시피 그냥 말 그대로예요. 자, min width 너비에 따라의 값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을 조건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미디어 쿼리는 어차피 미디어 속성은 우리가 뒷장 미디어 쿼리에서 배울 테지만 미디어 속성은 뭡니까? src 셋에, 그죠? 지정한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나타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놈은 뭐예요? 그렇죠. 1024 이상이면 이거는 PC입니다. PC. 그죠? PC 화면. 그죠? 그리고 이놈은 뭐예요? 태블릿인 거예요. 태블릿.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놈은 뭐예요? 모바일인 거죠. 이렇게 자, 좀 줄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자, 우리가 다음 이론 시간에 간단하게 가변 비디오까지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아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